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1에서 2년 사이에 갑자기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해진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멍하고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적은요? 혹은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제가 40년 동안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무서운 사실 하나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열도 나지 않고 당장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왜 이야기를 깊이 설명해 주지 않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콜레스테롤이 좀 높네요. 약 드시면 됩니다. 수치만 관리하세요. 이 말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마주하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약을 5년, 10년씩 드셔도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분들,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약도 잘 먹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고지혈증은 약만으로 해결되는 병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지혈증을 방치하면 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안에서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문제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혈관이라는 건 한번 망가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안쪽에 기름때가 끼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어느 순간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40년 동안 진료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지혈증 환자분들 중 대부분은 먹지 말아야 할 것들 계속 드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몸에 좋은 줄 알고 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고 해서, 유튜브에서 전문가가 추천했다고 해서, 예전부터 먹어왔다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음식들, 그 음식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죽이고 있다면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솔직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께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게 문제겠어? 나는 평생 이렇게 먹고 살았어. 우리 부모님도 다 드시고 장수하셨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겁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논밭에서 일하고 육체 노동을 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움직임은 줄어들고 먹는 건 그대로라면 혈관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지혈증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생활습관이 만든 병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습관의 중심에는 항상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지금 당장 중단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아무리 운동을 하셔도 혈관은 계속 망가집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분들 중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80대 환자분들 대부분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고지혈증은 경고를 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말을 들을 걸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강하게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우연이라도 보셨다면 그건 정말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은 관리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정말 끝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에서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약 처방 전에는 절대 적혀 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환자분들의 혈관을 보며 제가 몸으로 배운 진짜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망치는 그 3가지 지금부터 차분히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이 이 선택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지금 느끼지 않으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진료하면서 고지혈증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확인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특정 음식 3가지를 습관처럼 드신다는 점입니다. 그 음식들은 대부분 몸에 좋다, 기운난다, 예전부터 먹어왔다 라는 이유로 아무 의심 없이 계속 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약보다 먼저 끊어야 할 음식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곱창과 내장류. 여러분, 곱창 좋아하시나요? 특히 남성 어르신들 중에는 곱창에 소주 한 잔이 인생의 낙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이 있다면 곱창은 혈관에 기름을 직접 붓는 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곱창은 내장입니다. 내장은 원래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집중된 부위입니다. 곱창 100g에는 콜레스테롤이 약 3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하루 콜레스테롤 권장 섭취량이 바로 300mg입니다. 곱창 한 접시만 드셔도 하루치가 넘어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곱창에는 포화지방이 아주 많습니다. 이 포화지방은 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을 더 많이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중 공격입니다.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넣고 몸 안에서 또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곱창은 대부분 구워서 드십니다. 고온에서 굽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길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떨어뜨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더 끈적하게 만들어 혈관 벽에 더 잘 달라붙게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친구들과 곱창을 드셨습니다. 선생님, 곱창이 스태미나에 좋다던데요. 3개월 뒤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LDL 수치가 200을 넘었고 경동맥 초음파에서 플라크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혈관은 참 솔직합니다. 먹는 대로 바로 반응합니다. 그럼 곱창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고지혈증이 있다면 정답은 A입니다. 대신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선택은 많습니다. 등푸른 생선, 닭가슴살, 두부, 콩류, 이런 음식들은 혈관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두 번째, 달걀 노른자. 두 번째 음식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바로 달걀 노른자입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 아니에요. 의사들도 하루 한 개는 괜찮다던데요. 맞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걀 노른자 한 개에는 콜레스테롤이 약 180에서 190mg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달걀 2개 드시면 그것만으로도 하루 섭취량의 대부분을 채워버립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조절되던 것이 이제는 그대로 혈관으로 가버립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할머니 한 분은 아침에 달걀 2개를 건강 습관으로 10년 넘게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 300 이상, LDL 230. 나는 고기 안 먹는데 왜 이래요? 라고 울먹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달걀이 나쁜 음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노른자입니다.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달걀을 드신다면 흰자 위주로 노른자는 일주일에 2-3개 이하기름에 볶지 말고 삶거나 찌기.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달걀을 먹은 날에는 다른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은 같은 날 겹치지 마세요. 하루 전체를 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견과류 많이 먹는 습관. 세 번째 음식은 정말 많은 분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계십니다. 바로 견과류입니다. 치매 예방에 좋다. 혈관에 좋다. 하루 한 줌은 필수. 이 말들 정말 많이 들으셨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별표 한 줌, 별표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한 줌이 아니라 2줌, 3줌을 드신다는 겁니다. 견과류는 지방 덩어리입니다. 물론 불포화 지방이 많지만 칼로리는 매우 높습니다. 호두 10개, 아몬드 20개면 밥 한 공기와 비슷한 칼로리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세 남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여러 종류의 견과류를 건강 간식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루 섭취 열량을 계산해 보니 견과류만으로 700에서 800칼로리였습니다. 결과는 중성지방 급상승, 체중 증가, HDL 감소. 여러분,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LDL이 더 작고 끈적해집니다. 이 상태의 LDL은 혈관 벽에 더 잘 달라붙고 더 위험합니다. 특히 시중에 파는 소금 뿌린 견과류, 설탕 코팅 견과류, 기름에 볶은 견과류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그럼 견과류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약처럼 드셔야 합니다. 아몬드 대여섯 개호두 3, 4쪽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간식으로 먹지 말고 식사 대용으로 소량만 드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조금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드시게 되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이 조금이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한 분들은 혈관 수치가 반드시 달라집니다. 혈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멈추면 아직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혈관이 살아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진료하면서 확실히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먹는 방법에 따라 혈관 반응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고지혈증 관리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아침은 하루 중 혈당과 인슐린 반응이 가장 민감한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별표 아침 식사의 황금 원칙 별표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5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열쇠 황금 원칙. 공복에 단맛부터 넣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빵, 떡, 꿀물, 과일 주스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습관, 고지혈증에는 가장 치명적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당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고 남은 에너지는 중성지방으로 바로 전환됩니다. 이 중성지방은 혈관 속에서 기름 덩어리처럼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는 단맛이 아니라 섬유질과 단백질을 먼저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따뜻한 물 1컵, 귀리, 채소, 두부. 이 순서가 혈관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열쇠 황금 원칙. 식사는 순서가 생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뭘 먹느냐에만 집중하시는데 사실 별표 어떤 순서로 먹느냐 별표가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아침 식사 순서는 이렇습니다. 키캡 1채소 또는 해조류, 키캡 2 단백질, 키캡 3 탄수화물. 이 순서를 지키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중성지방 합성이 억제됩니다. 특히 채소를 먼저 먹으면 섬유질이 혈관 보호막처럼 작용합니다. 이건 약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효과입니다. 열쇠 황금 원칙. 기름은 줄이되 완전히 없애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기름이 모두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혈관에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건 나쁜 기름과 과도한 양입니다. 올리브 오일,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은 혈관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루 1에서 2티스푼 이내 고온 조리 금지. 음식 위에 살짝 뿌리기. 기름은 재료가 아니라 조미료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혈관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열쇠 황금 원칙. 아침은 배부르게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은 든든해야지. 하지만 고지혈증이 있다면 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침에 과하게 먹으면 혈당과 중성지방이 하루 종일 불안정해집니다. 아침의 목표는 포만감이 아니라 혈관의 안정입니다. 먹고 나서 졸리지 않고 속이 편안하고 움직이기 가벼운 상태. 이게 좋은 아침 식사의 기준입니다. 배가 조금 덜 찬 느낌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열쇠 황금 원칙.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리듬을 만드십시오. 혈관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먹는 시간, 먹는 양, 먹는 구성이 들쭉날쭉하면 혈관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루틴입니다. 아침은 대략 같은 시간 구성은 비슷하게 무리하지 않기. 이렇게 단순한 원칙을 지킨 분들이 오히려 가장 오래 건강을 유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혈관은 하루에 망가지지 않지만 하루에 살릴 수는 있습니다. 오늘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매일의 식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식탁은 약국이 될 수도 있고 병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침 식사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혈관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원칙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말은 알겠는데 그래서 아침에 뭘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고 정말로 결과가 좋았던 아침 식단 외시 3가지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할 수 있느냐? 이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국밥 식단, 기리죽 한 그릇, 혈관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아침. 이 식단은 제가 70대 이상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아침 식사입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속이 편하고 혈관 반응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구성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길이 30g물 또는 무가당 두유 약간의 계피 또는 생강 가루 소금은 아주 소량. 길이를 쌀처럼 오래 끓일 필요도 없습니다. 불려 두었다가 10에서 15분 정도만 부드럽게 끓이면 됩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는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귀리죽을 드시면 중성지방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기에 계피나 생강을 조금만 넣어도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할머니 한 분은 이 귀리죽 아침을 3개월만 꾸준히 드셨는데 LDL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아침이 편하니까 하루가 다르네요. 이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샐러드 식단, 콩 두부 샐러드, 씹는 맛이 필요한 분들께 죽만 먹으면 힘이 없다 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식단입니다. 이 식단의 핵심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구성은 이렇습니다. 삶은 검은 콩 또는 병아리 콩두부 반 모데친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티스푼 레몬즙 또는 식초 소량. 이 식단의 장점은 콜레스테롤이 0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단백질은
충분합니다. 콩과 두부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은 혈관 염증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씹는 동작은 노년기 뇌 자극에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드레싱입니다. 마요네즈, 설탕 소스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올리브 오일 딱 1티스푼, 레몬즙이나 식초로 가볍게만 간을 하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맛은 충분합니다. 공기밥 식단, 한식 한상, 밥을 완전히 끊기 어려운 분들께 밥 없이는 아침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밥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